좋아요. 필수 예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명제 참고 지으세요.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로서 대표적인 소수는 2, 3, 5, 7, 11, 13인데 봐봐. 다 거의 다 홀수인데 2가 짝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된다면은 1은 원래 그냥 소수가 아니에요. 분류가. 근데 소수는 1을 제외한 수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은 제외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수는 홀수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이게 아니야. 하나라도 거짓이 된 게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냐? 이럴 때는 거짓이고 이럴 때는 참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수는 이게 여기 앞에가 모든이 있어. 모든 사실. 모든 소수가 홀수가 돼야지만이 참인 거고 모든 소수가 홀수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거짓. 삼각형이 세 네 크기가 180도 맞죠? 참이죠. 요 2차 분수식 못 푼 학생이 있던데 이거 2차 분수식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해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5랑 1이죠. 야, 잘 보라고. 이거 왜 안 보세요? 이거 복습해 주는데. 방정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 일단.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0보다 작을 때는 그 왼쪽이었는데.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안쪽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안쪽이고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인데 이 안쪽을 한번 말로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예요. 근데 이 안쪽을 나타내는 표현이 요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것도 됩니다. 둘 다 등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랑 이걸 하나로 모아서 쓴 거 같은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뭘까? 이거의 부정은 이게 아닌 부분이잖아. 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 바깥쪽이죠. 지난 시간에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을 배웠는데 봐봐.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야.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거나 또는 이쪽에 있으면 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부정까지도 이 수직선에서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이거는 명제냐? 네. 아니에요. 저거 변수 있어요. 이거는 x가 만약에 3이면 참인데 뭐 100이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부등식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 x가 뭐였더라 아까? 마이너스 5에서 1이었냐? 이 사이에 있는 수만 참인 거죠. 다른 수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조건입니다. 야, 그만. 그만하세요. 흐름 끊지 마라. 개빡치네. 6의 양의 배수는 맞습니까? 야,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6의 양의 배수가 모든 3의 양의 배수 속에 포함되면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됩니다. 양의 배수라고 한다. 양의 배수라고 딱 정해줬으니까 양수만 내야 돼요. 말이 없으면 사실 음수도 되는 거예요. 음의 배수도 됩니다. 이거 이따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쉬운 학습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좀 잘하세요. 요 페이지는 잘 봐라. 조건 P가 이거면은 이거의 부정 나P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P 어떻게 쓰죠? 땡땡. 근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1에서 4가 아닌 건 어디냐고. 아닌 걸 찾아라. 1보다 작거나 같게 됐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써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x가 4보다 크다. 큰 거구나. 이게 부정이에요. 야, 집중 못하는 태호 뒤에 학생 누구세요? 왜 뒤에 태호 등 뒤에 숨어가지고 집중 못하고 있냐? 집중하세요. 너 이거 못한단 말이야. 이거 부정 이렇게 된다고요. 돼? 그럼 not Q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not Q 말로 한번 해봐. Q가 이거야. Q가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의 부정은 그게 아닌 거 여기잖아.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두 줄로 그리고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림 보면 딱 여기니까 이렇게 한 번에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써주고요. 야, 이런 문제 있으면은 뭐 not P, not Q 나오잖아. 이런 거는 무조건 이걸 써놓고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써놓고서 하면 돼요.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아니 뭐야, 진리집합? 뭐 진리집합은 뭐였죠?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죠. 근데 여기는 x가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땡땡 조건지시법으로 해야겠네. x 바 조건을 써줘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쉽죠?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부정을 했잖아. 이 부정을 조건으로 하는 집합을 만들면 P의 여집합, 다시 말하면 나P의 진리집합이 되지. 됐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나P 또는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거든요. 근데 요거의 진리집합을 찾을 때는 연산이 좀 필요하네. 근데 P의 여집합 이거지. 그리고 Q는 이거. Q는 이거잖아. 얘는 합집합할 때는 그림을 그려야 돼. P의 여집합은 빨간색 하겠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아. 크다. 그리고 Q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야, 대답 잘하세요. 세준아, 너한테 물어본다. 빨간 거랑 검은 거를 합집합하면 어디냐? 합집합.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맞아.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데 찾는 게 아니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건 된단 말이야. 검은색이나 빨간색이나 두 색깔 모두나 다 되는 거야. 여기는 검은색밖에 없지만 되는 걸 또는이야. 또는. 지금 태우 닥치세요.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결국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림 그려서 합니다.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근데 집합으로 써야 되잖아. 또는 x가 4보다 크다인데 이거를 참으로 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썼습니다. 그럼 P 그리고 not Q 한번 해보겠어요. P는 이거죠. P는 빨간색으로 그리겠다. P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not Q는 어떻게 그리냐? not Q는 3에서 5잖아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겹치는 거. 그리고니까 겹치는 거 어디예요? 3에서 4까지지. 그러면은 P 그리고 not Q라는 거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고 조건지집을 쓰자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이 합집합 맞죠? 또는 합집합 그리고가 교집합이죠.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몇 쪽이냐? 60쪽이죠. 60쪽 아니야? 너 어디 피고 있어? 뭐 하세요? 너 때문에 망했잖아. 수업 61쪽. 그래서 답 다 맞았잖아. 한 개도 숫자 하나 안 틀렸잖아. 요건 지금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 밑에 확인 체크 다 하세요. 그거.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요. 명제 P 이면 Q. 이면이라는 조건사를 써가지고 두 조건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냈다. 가정과 결론 이런 거 많이 봤죠? 나는 사람이면 나는 죽는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런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3단 논법도 나중에 배우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다. 조건 하나가 있었을 때는 명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는 2이다 하면은 이건 명제는 아니잖아요. 조건이지. 이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x 값이 달라지지만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러면은 명제가 됩니다. 이 전체 문장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은 보통 기호로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조건을 보통 스몰 p로 쓰고 뒤에 있는 조건을 스몰 q로 쓰고 이면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p면 q이다의 구조에 새로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합성 명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냥 P이면 Q이다 구조의 명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P이면 Q이다의 구조는 아무튼 조건 두 개를 이면이라는 화살표로 이어붙여서 만든 새로운 명제다. 근데 이면은 그리고라든지 또는하고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면은 이런 P면 Q이다 구조의 새로운 명제를 만들 때 쓴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 그래. 야, 여기 예시 있잖아요.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너무 개쉽잖아. 예시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가 만약에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게 되면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인데 P이면 Q이다. 가정 P. 가정이 P인 거죠. 결론은 Q.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명제는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x가 1이면 1 더하기 3은 넣으면 4잖아. 맞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참거짓을 따졌는데 이게 이제 조건들이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잘 안 따져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의 진리집합 P를 찾고 집합을 찾는 겁니다. 진리집합 원소 뭐예요? 1. 결론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 뭐야? 얘를 참이되게 한 x값은 x 더하기 3은 4니까 x는 4 빼기 3이니까 x 1이잖아. 1.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만 P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이 돼요. 다시 이거를 참이 되게 한 x값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보다는 적어야 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돼야 돼.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x가 결론을 같으면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지. Q가 커야 돼. Q가 P를 싹 가지고 부분집합 돼야 돼. P가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P에 대해서 Q가 참이 되잖아요. 가정이 맞아야 되니까. 가정이 맞다면 그게 결론 속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로 이제 명제를 모든 문제들을 다 풀게 될 건데요. 다른 문제로 바꿔볼게 이거 예시를. 야, 예시 너무 쉬웠잖아. 빠밤. 예.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요? x제곱은 1이다. 맞아요. 3이죠. 근데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건 P의 진리집합 원소는 뭐가 있죠? 1밖에 없죠. 조건 Q의 진리집합 원소는 얘를 2차 방정식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x제곱 빼기 1은 0,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은 제곱해서 1 대수는 뿔마 1이잖아. 그러니까 Q는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 있는 거거든. 진리집합 원소가.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P가 Q의 부분집합 되잖아요. 예, P는 1밖에 없는데 Q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만 이 명제는 참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주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명제 P면 Q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는 참이 되고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안 되면 P면 Q는 거짓이 된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서로 아무 관계도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P를 만족하는 게 1, 2, 3인데 Q는 1, 2, 4, 5라고 하자. 그러면은 P면 Q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야. 그냥 거짓인 거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P이면 1, 2, 3이면 반드시 1, 2, 4, 5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3 때문에 안 되는 거지. 1, 2, 3이면 1, 2, 4, 5가 될 수 있냐? 아니지. 3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가 Q를 만족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삐져나간 게 있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안 되고 쏙 들어가 있지 않고 삐져나간 이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아무 관계가 아닌 두 집합 이런 관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일 때는 짝대기 긋습니다. 네, P면 Q에다가 짝대기 긋으면 된다고. 네. 안경을 써라. 안경 쓰고 오라고. 너 개빠지. 너 집에 전화한다. 선생님 그때도 하신다. 전화해가지고요. 태호가 안경 안 써가지고 맨날 안 보인다고 수업 방해하거든요. 어머니. 딱 하면 너는 바로 조진다. 그리고 맨날 와서 닌텐도 하거든요. 뺏어주세요. 바로 악마성 드라큘라 너는 바로 뺏긴다고. 너가 악마성 드라큘라가 되는 수가 있다. 쉬는 시간밖에 안 하는 거 이렇게 쓰라고. 야, 쉬는 시간밖에 안 해도 내가 얘기하면 너는 수업 시간 한 개 되는 거니까 너는 개망하는 거야. 이거 그 정치적으로 완전. 그게 정치지. 이거 태호야 정치적. 그럴 땐 한쪽 팔에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인도. 왜 이래? 장애들 보세요. 장애 새끼들. 말하는.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야, 잠깐 타임. 그러니까 이랬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게 되는 원소는 3이잖아. 이 3을 포함한 이 부분 있지. P 차집합 Q. 이 부분이 바로 발례가 되는 거예요. 발례가 속하는 집합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발례. 발례가 뭐예요? 반대되는 얘, 안 되는 얘. P면 Q에다가 참이 안 되는 얘라고요. 한국어가 많아요. 닥치세요. 한국이잖아. 한국이니까 한국어가 많지. 그래서 명제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Q를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입니다. 이게 면제가 거짓이 될 보이는 얘가 발례. 그러니까 이게 발례야. 자, 이거 한번 판별해 볼까요?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참거짓 판별해봐.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런 거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거짓이죠.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왜 거짓이죠? 시비가 포함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발례가 되는 거예요. 4. 3 되구나. 4. 4하고 12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P가 Q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P가 Q를 포함하잖아. 근데 겹치는 거 1, 2, 3, 6이 있는데 얘네 때문에 안 돼. 4랑 12. 반대가 되면 되나요, 이거는? 반대가 되면 되지. 6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의 관계가 될 때만이 P면 Q이다 명제가 참이 되죠. 바로 필수예제 가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바로 가보자. 필수예 3번. 다음 명제에 참고지 판별하시오. 야, 3의 배수면 6의 배수냐? 6의 배수가 더 적잖아요. 3의 배수 야, 3은 6의 배수 아니잖아. 3이 안 되는 거 하나 있으면 거짓이지. 3이 왜 6의 배수가 아니에요? 아 맞네. 아니네. 그러니까 틀렸죠. 3이 포함이 안 되는 거. 3이 포함 안 돼. 9도 포함 안 되고. 근데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야, 요거는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방정식 풀면 1하고 2지. 네. 얘는 부등식 수직선이잖아. 그러면 표시를 또 못하는 어리버리하는 학생이 있어. 0에서 4까지 이거는 진리집합 Q는 이렇게 부등식 수직선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2는 뭐냐면은 점으로 찍으면 돼. 점이야, 점. 이 두 점은 여기 안에 포함됩니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인 거예요. x가 1 또는 2다. 얘는 x가 0에서 4까지다. 1 또는 2가 0에서 4 사이에 포함되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1, 2 나왔을 때는 점으로 찍으면 됩니다. 야, 이제 3번 같은 거를 미친 듯이 풀게 될 건데 무리수, xy가 무리수이면 이게 조건 P예요. P면 화살표 Q이다. xy가 무리수면은 더해서 무리수냐? 이런 거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원래 따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지. 예를 들어서 둘 다 무리수인 건 하나인 거예요. 루트 3하고 아니 루트 3하고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지. 무리수가 안 되네. 이렇게 발레를 찾아서 했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얘를 조건 P라고 했을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잘 봐라.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볼게. 이 진리집합은 원소 자체가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 다 무리수인 순서쌍.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루트 2랑 예를 들어서 루트 3 이런 것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 될 수 있냐면 뭐 루트 5랑 2 빼기 루트 3 뭐 이런 것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 x랑 y가 둘 다 무리수인 순서 쌍들이 모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집합에는. 그래서 이런 집합 속에는 그럼 요건 진리집합 Q의 원소는 뭐가 들어있을까? x랑 y가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 루트 3 들어있지만 여기서도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얘 무리수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지. 루트 2랑 루트 3 이런 것도 들어있고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도 들어있지. 근데 여기는 이상한 것 이런 것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도 들어있어. 잘 봐라.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도 들어있어. 여기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들어있을까? 더해서 무리수 안 되는데? 안 들어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게 발린 거야. 그런 식으로 풀라고? 아니야. 그런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네가 헷갈리는 게 있어. 이거를 지금 보면 더해서 무리수 되는데 아니 각각이 무리수인데 더해서 무리수 안 되는 거 있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이런 문제는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헷갈리거나 XY에 대한 조건이 좀 복잡해지거나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진리 집합의 원소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서 해야 된다. 풀다 보면 알게 느끼게 돼요. 선생님 무슨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따 해보시고요. 필수의 4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두 집합 라지 P, 라지 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뭐야 너무 개쉽잖아. 나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잠깐 타임. 이거는 뭐냐면 나 P는 잘해야 된다. 나 P는 P의 여집합이죠. Q는 Q잖아 그냥 라지 Q. 얘가 이게 P, 라 P면 Q이다 참이 되려면 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부분집합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어디일까요? 집합을 잘 배웠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야 나피라는 건 몇 번이야 지금? 1, 2, 3, 4번 중에 나피 A가 PQ라고 하자. 나피는 이거잖아요. 여기라 이거 그러니까 4, 5, 6, 80이잖아. 그게 Q는 이거지. Q이고 4, 5, 6, 80이 Q의 부분집합이 안 되게 되는 이유는 뭐냐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6하고 10 때문이죠. 그러니까 6하고 10인 거야. 이게 발레인 거야. 반대는 그러면 차집합하면 되는 거 약간 다른가? 그러니까 차집합하면 되지. A 차집합 B 거기 분. 가정 차집합 결론? 걔가 공집합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P의 여집합,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안 되게 되는 부분이죠. 공집합 안 되게 되는 부분? 공집합이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지 분집합 같은 편이잖아. 공집합이 아님을 알려주는 부분. 아니게 된다면은 거짓이 되는 거죠. 대충 느낌 왔을 건데요. 네. 넘어갈 수가 바로 좀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78, 79 두 개 한번 풀어봅니다. 수업 분위기 좋고. P 차집합 Q 구하면 돼요. P 차집합 Q. P인데 Q인 거 P의 Q. P인데 Q에 없는 것을 찾으라고. 개 쉽잖아요. 뭐야 이게. 화나게 만드네요. P인데 Q는 안 되는 거 찾으면 돼. 왼쪽은 되는데 조건을 참이되게 왼쪽 조건 참이되게 하는데 오른쪽 조건은 참이되게 안 하는 그걸 찾으면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통하네 우리 반. 이거 알려줘? 네. 4의 배수는 집합이 이렇게 됐잖아요. 4의 배수. 네. 4, 8, 12, 16, 20. 근데 이 16의 약수는 1, 16, 2, 8, 4. 그럼 같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교집합부터 찾아라. 그렇죠. 너 제대로 해줄게. 4, 8, 16. 그러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잖아. 4, 8, 16. 네. 나머지 12랑 20이고 그리고 여기는 1, 2, 4, 8, 16.
그래서 이게 P고 이게 Q인데 네.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은 그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P가 Q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P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Q를 만족해야 되거든. 이 조건 P가 참일 때 Q도 참이 되려면. 안에 P가 다 있어요. 그렇지. 근데 다 안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야? 2하고 10이랑 10하고 20이 문제잖아요. 빠져 있잖아. 맞아요. 얘네 둘 때문에 이 P면 Q다가 거짓이 된다고요. 아 이게 다 그럼 답을 22다. 32.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제 5번.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미친 듯이 중요한데 집합을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건데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 라지 PQ라고 했을 때 명제 나 P면 Q가 참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P면 Q가 참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진리집합을 나타내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P의 여집합에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야 조용. 근데 이거를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그리기가 약간 힘들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P랑 Q를 어떻게 그려야지 P가 여집합이 Q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너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하려는 스포당했잖아. P의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P의 여집합을 쓰게 되면 잘 봐라. 이 바깥쪽이 P인 거야. 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문제가 없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Q 안에 P 여집합이 있는 거 아니에요? Q라고.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참인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참인지 판단하라는 얘기다. 벌써 된 사람은 됐는데 스포하면 내가 할 게 없잖아. P는 여기서 몇 번이야? 1, 2, 3번 중에 P는 2, 3번이잖아요. 2, 3번 Q는 1, 2번 2, 3번이 1, 2번 안에 들어가냐? 3번이 안 들어가잖아. 그 3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Q는 P의 부분집합이 돼요? Q는 1, 2번 안 돼요. P는 2, 3번 안 되지. P랑 Q의 교집합을 하면은 P는 2, 3번인데 Q는 1, 2번이 교집합이 2번이 됩니다. 2번이 안 되는 거고 합집합하면 돼요. 큰 집합하고 작은 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하면 그러니까 이거 여집합이니까 이거 2번, 3번. Q는 1번, 2번. 전체 집합 맞죠? 그리고 P랑 Q는 다르죠. P는 2번, 3번인데 Q는 1번, 2번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 2번, 3번 이게 P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81번 봐라. 81번도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로 하자.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저거 무슨 뜻이죠? 저게 서로소인 거죠. 서로소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서 판단하면 되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잘 봐라. 몇 번 해볼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 해볼까? 뭐 미음 한번 해볼까요? 미음만 내가 해볼게. Q 요거죠. P의 여집합은 여기죠. 그럼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림 그려서. 알겠습니까? 그거 합니다. 80에서 82번까지 그거 하세요. 그거. 특히 82번 잘하세요. 중요합니다. 82번 같은 거. 거짓말이고요. 네. 다 개쉽잖아. 그렇죠.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필수예제 6번 하겠습니다. 이제 필수예제 6번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명제 다 배우고도 이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부등식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를 정교하게 옛날에 안 한 학생들을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정교하게 할 때 잘 봐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부등식이잖아요, 조건이.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벤 다이그램으로는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게 없잖아, 둘 다. 대충 P는 마이너스 2부터
A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P는 진리집합 P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Q는 어떻게 생겨야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Q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Q가 더 이렇게 크게 해서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Q를 여러분이 딱 마이너스 2A를 왼쪽에 찍고 4를 A 더하기 1보다 오른쪽에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건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쉽지만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여기 시험에 하나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Q 딱 해가지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객관식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P면 Q이다 명지 참이 되죠. 이렇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고, 등호는 한 번 더 생각해 줍니다. 밖에 있는 집합에는 이 수를 갖고 있지만 얘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색칠돼 있고 여기가 색칠 안 돼 있으면은 등호 빼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서 등호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A 더하기 1보다는 4가 어때야 돼요? 일단은 커야 되는데 같아도 어차피 이게 얘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Q가 더 원소가 많죠. 4까지 갖고 있으니까 Q는.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같아도 돼요. 둘 다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 없을 때 같아도 되고,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함수, 부등식에는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바깥쪽에는 색깔 안 칠해져 있으면 등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거 조심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틀려, 객관식도. 그러면 이거 부등식을 조립하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부등호만 바뀐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 A, 이건 A를 그려면은 A가 이게 A축이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에서 3까지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는 건데, 여기까지는 쉬웠고요.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조건 P는 X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Q는 A 빼기 1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6보다는 작다. 이런 조건에서 나피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나피라는 조건을 써서 하는 게 좋아. 나피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야, P가 태호야 마3하고 3 이거면 나피는 뭐야? 나피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하는 게 좋다. 근데 써놓고 하라니까 또 개무시하고 내 말을 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3보다, 흥분하지 마 태호. 마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등호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등호 없을 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을 때 없고. 나피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지금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나피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얘가 얘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나피를 먼저 수직선 나타내면은 마3부터 3까지잖아. 여기 등호 있다. 여기 등호가 없고요. 근데 이거 Q는 뭐야? A 빼기 1도 뭔지 모르고 A 플러스 6도 뭔지 모르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근데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A 빼기 1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가 A 플러스 6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럼 결론,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는 A 때문에 막 움직이잖아. 이 값이 막 움직이잖아. 근데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죠. 잘해라. 이거 보고 A 빼기 1이 마3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돼야 안 돼요? 이때는 같으면 안 돼. 같아지면 이 하나의 수가 삐져나간단 말이야. 작아야 되는 집합 속에 있는 마3이 들어있는데 얘가 마3까지 딱 되면 마3은 없잖아. 얘는 Q에는, P의 여집합에는 Q에는 마3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안 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6이 3보다는 어때야 되죠?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됩니까? 이때는 같아도 되죠. 어차피 큰 집합이 그 수를 가지고 있고 작아지는 집합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를 부등식을 같이 A축에다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3보다는 A가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A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정확하게 등호 하나 안 빼먹고 잘해야 될 거다.
한 개도 안 틀렸잖아. 개멋있잖아. 83, 84 고고. 렛츠고.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아니 뭐 봤냐 너는 지금 뭘 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걸 만들으라고. 그게 뭐예요? 이 수가 얘보다 너 어디서 온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1학년 때 했잖아 이거. 팔이 진짜 개빡친다고 시원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아 네네. 그리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야지 이게 안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움직인단 말이야. 2A 빼기 이거 막 움직여. A 플러스 막 움직여. 움직이는데 5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래 안쪽에 있지 이게 그림이. 너는 새로운 문제집 안에 줄 수도 있고 그 행복한 일들 다 한다면 오케이 꺼지세요.